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문맥어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핵심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시켜 드립니다.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처음 만나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다이어가 아주 쉽게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어 유의어를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14-5강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리픽스 콘은 콤, 콜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요. 원어민들한테는 이 네 가지 의미를 원어민들은 이 네 가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기본 의미는 together의 개념인데요. together는 뭐예요? 함께를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 모두 다 함께 together. 온 가족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모여를 의미하는 말이죠. 온 가족이 모여 together이 됩니다. 함께 모여 있다는 얘기는 끼리끼리 모여 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ame의 의미로 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영단어는 이 네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ollision이라는 단어는 충돌, 사고 또는 의견의 충돌의 의미로 활용이 되고요. 동사꼴로는 collide, 충돌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충돌이라는 단어도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영어에서. 이거를 오늘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컴퍼니라는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친구, 동료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회사, 어떤 단체 이름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함께 있다, 동행, 동반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친구, 동료, 벗의 동요 유예에는요, pe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worker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colleague라는 단어가 있고, comrade라는 단어가 있고, associate, par, mate라는 단어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 회사를 의미하는 단어도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죠. corporation, firm, enterprise, concern 이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companion, 친구, 벗, 동료, 동반자, 동행, 동지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colleague, 동료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어 이제 collision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together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온 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에요, 여러분들. 리스는 리드로도 변형이 돼요. 리스, 리드인데 이 리드가 뭐냐면 뚜껑입니다, 뚜껑.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어요? 냄비 뚜껑이 있죠? 냄비 뚜껑이 서로 부딪힌다라는 얘기예요. 부딪히는 것을 리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리드가 뭐다? 뚜껑끼리 서로 뭐하다? 부딪히다.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평생 까먹지 않습니다. 뚜껑끼리 서로 부딪히다 충돌의 개념이 되겠죠. 보세요. 콜은 뭐다? 함께. 리드는 뭐다? 부딪히다. 이 뚜껑끼리 서로 부딪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표현이 충돌, 사고 또는 의견의 충돌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collide with가 그러면 뭐요? 뭐뭐와 충돌하다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두 개의 기차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입니다. point of view가 뭐요? 관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두 개의 상반되는 관점이 충돌을 일으켰네요. 세 번째입니다. 그 차는 정지에 있는 vehicle, 차량과 충돌했다, collide with가 되겠죠. 오늘은 이 충돌의 의미로 활용되는 이 단어를 오늘 하루에 한 방에 다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끝입니다. 한 번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첫 번째, conflict이라는 단어입니다. con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together의 의미로 쓰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FLI, 요거를 이미지화 시킬 줄 아셔야 돼요. FLI는 뭐냐면 fly를 의미하는 거예요. fly. 그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플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새가 있죠, 새.
하루에 막 2만 마리씩 죽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느냐면 여기 유리벽이 있다, 유리벽. 그럼 새들이 유리벽을 못 봐요. 이게 막 세게 날아가서 꽝 하고 이렇게 충돌해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릭이라는 단어 이미지는 뭐냐면 막 싹 날아가서 어디에 부딪히다, 유리를 때리다, 유리에 부딪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하나의 충돌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플릭이라는 단어는 뭐다? 충돌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문학 사이의 충돌. 이건 뭡니까? 서로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필수 어근인 이제 플릭을 알면 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플릭이 뭐라고 그랬어요? Fly and strike라고 그랬죠. 막 재빨리 날아가서 뭐야? 부딪히고 그 유리를 막 때린다라는 얘기. 때리다입니다. 이게 때리다 강타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lee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 flee라는 단어가 뭐냐면 재빨리 도망가다라는 얘기예요. 이 flee 의미는 뭐냐면 재빨리 날아가듯이 날아간다라는 얘기는 재빠른 동작을 의미하는 말이지. 이게 재빨리 도망가다 의미로 쓰이는 게 flee라는 단어고요. flee라는 것이 또 벼룩의 의미로도 쓰이죠. 벼룩이 뭐예요? 이렇게 작은 벌레인데 이게 톡톡히 날아가듯이 막 도망가는 그런 벌레를 의미하는 겁니다. flee라는 표현이. 그래서 flee라는 단어를 암기할 수가 있죠. 이제 AF라는 표현은 AD,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인데 전치사 to의 대상이 나오면 뭐뭐를 이런 개념이 돼요. 뭐뭐를. 그래서 flee라는 표현은 뭐뭐를 막 날아가서 부딪히고 때리는 개념이에요. 이게 재빨리 날아가서 세게 부딪히다, 강타하다, 때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막 계속 때려요. 그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는 개념이 되겠죠. 그게 바로 afflict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의 명사꼴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affliction 그러면 요거의 명사꼴이 되는 겁니다. 명사꼴이.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나라 인구의 40%는 그 질병으로 뭐야? afflict 되고 있다라고 그랬죠? 고통을 받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nflict이라는 단어입니다. inflict이라는 단어인데, 이때 이는 어디에 또는 뭐뭐를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접두어가 되겠죠. 플릭이 뭐다? fly and strike라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뭐뭐에 재빨리 날아가서 세게 부딪히고 강타하다, 때리는 단어입니다. 괴로움을 가하다, 고통을 가하다, 괴로움을 안기다, 고통을 안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패배를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상대방에게 패배를 가했는데, 여러분들 humiliating이라는 게 뭐냐면 굴욕을 준다는 얘기예요. 굴욕감을 주는 패배를 안겼다. 누구에게? 홈팀에게. inflict A on B 그러면 A를 B에게 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제 humiliation이라는 단어, 굴욕을 주는 단어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hum이라는 단어는 바로 earth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에 hu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흙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습기가 있죠. 그래서 humid, 여기도 hum이 들어가 있죠. humid가 뭡니까? 습기의 의미로 쓰이고요. humidity 그럼 뭐가 돼요? 습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hum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이게 hum이라는 단어가 바로 low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umbl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뭡니까? 겸손한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low life 그러면 뭐야? 하류 인생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humble이라는 단어도 비천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humble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겸손한이 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뭐가 돼요? 비천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humiliation이 뭐예요? humiliation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막 묶는다는 얘기, 낮춘다라는 개념이죠. 굴욕감을 주다, 창피를 주다, 뭐 여러분들 용어로 쪽팔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쪽팔리게 하는 것을 바로 humili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충돌이라는 단어죠. impact라는 단어, impact.
impact.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근이 이 PA라는 단어는 바로 팽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팡 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팡 하는,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팡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impact. PA가 뭐다? 팡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갑자기 격렬하게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아픔을 의미하는 말이죠. 뭐에 팍 부딪혀가지고 팡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럼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통, 아픔을 우리가 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팩트라는 단어는 뭐뭐와 충돌해서 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충돌, 충격을 의미하는 단어고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임팩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강력한 영향을 임팩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운석이 충돌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크라이러, 분하고 큰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는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임팩트라는 표현이. 세 번째 충돌이죠. 범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프. 이 범프는 여러분들 자동차의 범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동차의 범퍼. 이 범퍼가 뭐예요? 충격. 서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동차의 범퍼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충돌. 쿵, 탁. 이런 소리를 범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의 접촉사고를 뭐라고 한다? 범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범프. 예문을 보시면 그는 뭐야? 땅바닥에 쓰러졌다는 얘기지? 쿵 하고. 네 번째입니다. 크라시. 이것도 역시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크라시는 소리를 가지고 만든다나요? 의성어.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크라시, 쿵, 크라시. 원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죠. 요란한 소리. 자동차의 충돌사고, 항공기의 추락사고를 크라시라는 말을 씁니다. 요란한 소리, 자동차의 충돌사고, 항공기의 추락사고를 크라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크라시.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을 보시면은요, 소녀 한 명이 죽었다. 어디에서? 그 충돌사고로, 자동차 충돌사고로. 근데 그 자동차 충돌사고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난된 차량이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라는 단어가 있죠? 클래시도 역시 의성어입니다. 쿵, 쨍 하는 소리예요. 쿵, 쨍그렁 하는 소리를 클래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쨍 하는 소리 또는 대립되는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충돌을 의미하는 말이죠. 쨍 하는 건 뭐 충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대립되는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을 클래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 충돌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뭐뭐와 뭐뭐 사이의 경찰과 데몬스트레이터 그러면 시위대가 되는 겁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요? 이 소울드는 뭡니까? 칼을 의미하는 말이죠. 칼끼리 서로 부딪히면 뭐요? 클래시, 쨍그랑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클래시라는 게 금속과 금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충돌할 때 나는 소리를 클래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섯 번째 충돌이죠. 스매시. 여러분들 이게 탁구하는 거 보죠. 스매싱이 뭐예요? 스매싱. 탁 하고 때리는 것이죠. 스매시. 그겁니다. 탁구의 스매싱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탁 하고 때리는 소리죠. 완벽하게 박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박살나는 개념이 스매시라는 개념이에요. 박살나는 소리, 요란한 소리, 자동차의 충돌 사고를 스매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컵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뭐 요란한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네요. car smash가 뭐예요? 자동차 충돌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죠. 파일업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파일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파일업이라는 게 뭐예요? build-up, accumulate를 의미하는 말이죠. 축적되고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파일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동차가 연쇄 충돌이 일어나면 뭐예요? 다 찌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쌓이는 것을 파일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쌓이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차의 다중, 연쇄 충돌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 대가 충돌해서 뭐요? 자동차가 찌그러져서 쌓여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명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다중 자동차 연쇄 충돌로. 안개 낀 영하의 날씨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단어인 캄퍼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핵심 다이어예요. 핵심 다이어. 근데 콤이라는 단어는 투게더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펜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바로 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펜에 빵을 굽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빵의 넓은 의미는 바로 식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컴퍼니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를 컴퍼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를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회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사. 또는 함께 일하거나 공연하는 단체를 컴퍼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동행을 하고 있다, 동반하고 있다, 함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함께 식사하러 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그러죠. 이 손님의 의미로도 쓰이는 게 바로 컴퍼니라는 단어입니다. 컴퍼니의 6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좋은 친구로 사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being good company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컴퓨터 회사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시어러 컴퍼니 그러면 극단이라고 그래요. 극단. 댄스 컴퍼니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무용단이라고 그러죠. 무용회사라고 안 하죠.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에이미의 회사를 즐긴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함께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나는 에이미와 함께 있으면 매우 좋다라는 얘기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여자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일,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라는 얘기네. 말해 주었다가 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말이에요. 당신 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문을 어느 집을 방문했는가 보지. 그게 와 손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서 하는 소리죠. 당신 집에 손님이 있는 줄 몰랐지요? 이런 얘기예요. 14번째 단어죠. companion. 역시 뭐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에서 아주 마음에 맞는 친구, 벗을 우리가 compan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또는 함께 여행 등을 하는 사람을 동반자, 동행할 때 우리가 compan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함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또 동지라고 그러죠. compani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나랑 같이 식사하기에 아주 좋은 벗이라는 얘기지. traveling companions 그럼 뭐가 돼요? 여행길 동반자, 동행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행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뭐가 되었다? 동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동지라는 표현을 compani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5번째 단어죠. colleague라는 단어인데, 이 콜이라는 단어는 역시 together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리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에요. 리그라는 단어가. 리그에서 리그는 바로 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는 LEG로도 바뀌기도 하고 LEAG로도 바뀌어요. 여기다 그냥 A만 하나 추가시키면 되겠죠. 또 LOG로도 바뀌어요. gather입니다. gather. 의미 자체가 뭐다? connect, gather. 모이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리그라는 단어에. 기본 의미는 뭐다? 모여있는 사람, gather.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동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colleagu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내 사무실의 동료가 되겠죠? 나의 사무실의 동료들 중 한 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법의 여건이라고 그랬죠? league, leg,
락, 록, 레스, 렉스 이렇게 바뀌어요. 리그, 렉, 록, 레스, 렉스 다 의미가 뭐다? gather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단어들은요. 동사, gather의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를 모여요? 선수들을 모이는 개념이죠. 선수들을 모여요. 그래서 리그라는 것이 뭐냐면 스포츠에서 리그라는 것은 자기들이 선택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리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유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리그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단어를 모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말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인다라는 개념에서 말하다의 의미가 추가가 돼요. 이게 다이얼로그라는 게 대화가 되는 것이고 모놀로그는 뭐가 됩니까? 독백이 되는 겁니다. 모노는 몇 개요? 하나를 의미하는 말이죠. 또 gather words라고 그랬죠. 렉시콘 그럼 뭐가 돼요? 특정 언어 분야의 어휘 목록이나 사전을 렉시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gather의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뭐를 모았어요? 법을 모았죠? 이게 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legal 그럼 뭐가 돼요? 합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법을 왜 모으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세 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그럼 각 나라에는 다 자기만들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겠죠. 근데 이 나라 중에서 아주 힘이 강력한 나라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 뭐합니까? 통일을 시키죠. 통일을 시키고 이 전체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였던 이 나라의 법을 수집을 해서 현실에 맞는 법들만을 모아서 고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의 개념으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걸이 뭐다? 합법적인. 또 이제 gather의 대상이 뭐냐면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lecture라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가 모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강의해 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엄마가 아들에게 맨날 공부하라고 강의를 해요. 그럼 이때 의미는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잔소리나 설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gather information or knowledge가 되죠. 레스가 뭐라고요? 정보를 모은 겁니다. 지식을 모아서 수업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용한 지식들은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레슨이라는 단어가 수업, 교훈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자모원 연상법이 됩니다. 항상 동의어와 다이어를 함께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